베이징 도심의 번화가입니다. 이른 아침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매하는 시민. 인간형 로봇이 커피를 건네주는 이곳은 세계 최초 로봇 편의점입니다. 系统是互动的啊，是吗？就是在这里下单了这个水嘛。我可能跟他这个聊天可以吗？聊天还不行。啊，还不行啊。 중국인들에게 로봇은 가정과 사회에서 친숙한 존재입니다. 因为我家里有老人，已经开始买辅助的上楼的东西了，就是半机器人的了。我觉得以后要真有机器人的话，那可能更方便了。 베이징 외곽의 한 로봇 훈련소. 실전 배치를 앞둔 로봇들이 맹훈련 중입니다. 축구장 2개 면적의 훈련장에서 인간형 로봇들이 빨래를 개고 다른 한쪽에선 부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맞닥뜨릴 16가지 상황을 가정한 적응 훈련입니다. 가상현실 장비로 연결된 인간 선생님들은 로봇의 동작을 교정해주고 인간의 동작을 캡처해 로봇에 이식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把机器人从这个重复执行推进到自主进化的阶段。 인간형 로봇 개발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중국 자동차 업체들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최근 공개한 2세대 인간형 로봇 아이언은 걸음걸이가 지나치게 자연스러워 사람이 들어가 연기한다는 루머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은 로봇의 골격과 내부까지 과감히 공개하며 기술력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最重要的，我认为一条是，如果不理人，你没有办法从人身上获取有价值的数据进行训练。 사람을 즉각 대체한다는 목표로 인간형 로봇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만을 위한 환경을 따로 조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형 로봇의 보편적 적용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로봇 생태계를 완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지방 정부들도 정부 시책에 발맞춰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로봇 부품 단지인 광둥성 숭산호수 일대입니다. 중국 가전기업 화웨이의 부품 조달 기지를 중심으로 호수 둘레를 따라 연구개발 시설과 기업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숭산 호수를 중심으로 반경 50km 이내에 전자와 로봇 관련 기업이 무려 22만 개나 몰려 있습니다. 중건시는 혁신 기업들을 숭산호로 끌어모기 위해 첫 해 사무실 임대료를 면제하고 이후 3년 동안 50% 할인 혜택을 줍니다. 또 기업들이 시제품을 무료로 테스트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松山湖也是正值在大力发展高科技，它会专门的去有很多相关的政策去吸引这方面的一些人才和团队。 성정부 차원의 신기술 개발 기관이 18곳, 중관 이공대 등 대학 6곳도 숭산호 주변에 밀집해 있습니다. 연구에서 실험, 그리고 양산까지 완벽한 산업사수를 갖춘 덕분에 불과 이틀이면 로봇 신제품을 출시하는 중국식 속도전이 가능해졌습니다. 那回来之后，我们就可以快速的对它进行筛选和组装。但是基本上，我们可能在2到3天之内，能够从 idea 把它落地成一个产品原型，这个是可以做到的。 모건 스탠리는 숭산호 로봇 단지가 미국 실리콘밸리나 유럽보다 최대 10배가량 빠르게 제품을 개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22곳인 로봇 집적 단지를 40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我国机器人产业已形成覆盖上游关键零部件、中游整机制造、下游集成应用的完整产业链体系，综合水平提升。 뛰고 춤추고 무술 동작을 하고 사람을 빼닮은 중국형 로봇이 중국 내수 시장에 빠르게 파고들면서 중국이 세계 로봇 기술의 표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김효신입니다. 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은 눈부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혹시 지난해 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였나요? 그리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다음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거든요. 네. 다 AI 관련 기업인인데요. 그러네요. 이 8명을 꼽았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AI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앞서 본 이제 피지컬 AI의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 피지컬 AI는 뭐 중국이 선도를 하고 있죠. 로봇의 형체를 만들고 뭐 모터 센서 이런 움직임 조절하는 하드웨어 분야는 중국이 이미 90% 이상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그동안 좀 이제 부족했던 게 뇌에 해당하는 AI 이제 이 운영 시스템인데 이것도 작년에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이 있지, 뇌에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제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10배 많은 양의 휴머노이드를 지금 생산하고 있다. 이러니까 전 세계 그 90% 이상의 로봇 시장을 지금 장악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걸 두고 경쟁이 심화될 겁니다. 네, 진짜 미중 패권 경쟁이 완전히 AI 분야로 넘어온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AI를 두고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승자는 하나뿐이고 그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 중 하나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AI 경쟁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사실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뭐 저사양 반도체까지 이제 중국의 수출 통제를 가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H20 칩 같은 경우도 수출 통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그에 준하는 이제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려는 노력에 이제 더 박차를 가해왔고 사실 화웨이에서는 이제 나름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기술 자립을 높여버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보다는 고사양인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걸 두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제 중국이 반도체 관련돼서 미국에 더 의존적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아직 그 정도를 개발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되니까요. 근데 물론 이제 안보 관련된 전문가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 AI가 국제 안보와 군사력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AI가 궁극적으로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택배, 그다음에 이런 거 하지만 실제로 음식 나르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탄을 나르고 실제 전투를 하는 이중 용도로 충분히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게다가 중국은 이걸 적절히 이용하려고 합니다. AI 군사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걸 자기네들은 지능화 체계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제 공격용으로 적의 지휘 체계를 정찰하고 또 통신 시설을 파괴하고 그걸 먼저 식별을 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적이 공격을 하기도 전에 무력화시킨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중국이 2027년이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거든요. 이때까지 기본적인 AI 기반 군사 역량을 갖추자. 그래서 아주 국가가 거국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강국이 국방 강국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입장에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요. 지난달 18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2026년 국방수권법, 그러니까 국방 예산과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을 담은 이제 법인데 이걸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팅과 같은 첨단 기술 중국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사실 뭐 그 전에도 뭐 행정명령이라든지 뭐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제한을 두기를 했는데 어쨌든 법으로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했다는 것은 훨씬 더 강하게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는 미국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런 강력한 의지죠. 한 발도 안 물러서겠다 이런 거죠. 그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패권 경쟁으로 흐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AI 경쟁은 미중이 경쟁을 하는데 누가 먼저 표준을 설정하느냐, 이제 기술 표준 논쟁이 올 겁니다. 우리도 뭐 핸드폰도 안드로이드 방식 무슨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아직 세계 표준이 없는데 이 표준을 누가 선점을 하고 누가 많이 더 그거를 쓰게 되느냐. 그러니까 AI 기술의 형식이라든가 뭐 기준,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국가가 결국은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진영으로 약간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 공급망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꼭 예전에 미소 신냉전하고는 다른 새로운 양극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초가 이런 AI 경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지겠냐고요. 다만 이제 AI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블록별로 분절이 되게 되면은요.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작아지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AI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AI가
실제로 제값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최근에 AI 거품론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 같은 AI에 대한 인프라 설비 투자 비용도 그렇고요. 네. 전력 소비도 워낙에 커서 현금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현금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뭐 부채가 많더라도 AI 기업들이 탄탄한 성장이 이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일부 기업들 중에는 시장의 기대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수익성 악화로 되게 힘들 수 있죠. 네. 2026년에는요. 미중 간에도 그리고 AI 기업들 사이에도요. 이 옥석을 가리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진검승부라니. 국가와 기업이 AI 각축전을 벌이는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행히 AI 분야에서 한국의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특히 AI 기술의 핵심이라고 하죠. 그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부품에 대해서는 한국이 80%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대만의 이제 TSMC에 문제가 생길 때 대체할 수 있는 국가도 우리입니다. 한국이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계속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또 한국의 독자적인 AI 소프트웨어 역량도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걸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AI 분야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참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네요.